우리 파트너들 조금 조용히. 살짝 창피하려 그래. 네, 30분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요. 오늘 휴가 안 가셨어요? 애들 방학일 텐데. 어린이집도 방학인데. 그래서 오늘 조금 없으실 줄 알았는데 오늘도 많으시네요. 많이들 오셨네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못 앉으신 분들 자리 찾아서 빨리 앉아주시겠어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오늘 NMB 4주차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정미경입니다. 오늘 NMB 4주차예요. 여러분, 지난 1, 2, 3주차 강의 너무 좋은, 훌륭하신 리더님들이 좋은 내용 많이 해주셨죠? 내용 다 잘 숙지하고 오신 거죠? 3주차, 아닌가? 3주차 강의가 기승전이었다면 오늘은 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주차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는 전제 하에 오늘은 결과를 내는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세 파트, 네트워크 구조 조정, 수익 구조, 후속 조치입니다. 여러분, 듣는 순간 어렵죠? 수익 구조를 다들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 좀 다소 빠를 수 있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유머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저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 반짝반짝 들을 준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구조 조정인데요. 네트워크 구조 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약간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로스맵을 이동시키나? 이런 느낌 들죠? 그러니까 1번 내그에 있는 사람 빼서 2번에 넣고 2번에 있는 사람 빼서 5번에 넣고 이런 게 네트워크 구조 조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메이에서 그거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어렵다. 거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요걸로. 탄탄한 네트워크 설계하기로. 어때요? 조금 와닿죠? 네, 그래서 요 단어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먼저 위스와 뎁스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위스라는 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후원자로 넣어서 옆으로 쫙 펼치는 거. 뭔지 아시죠? 레그수를 얘기하고요. 얘는 나의 단기적인 수익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내가 밑으로 가입시키는 것보다 쫙 펼치면 나의 단기적인 수입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가입시킨 그 소비자들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뎁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뎁스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게 뎁스예요. 또 요거는 안정적인 구조를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또 밑으로만 내려가다 보면 나한테 너무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스와 뎁스를 균형 있게 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니까 그물을 짜는 일이잖아요. 그물을 짜듯이 시실과 날씨를 잘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레그 7뎁스를 하라고 보통 권합니다. 처음에는 6레그를 한꺼번에 펼치시는 거는 조금 힘드세요. 물론 6레그 한꺼번에 펼쳐서 한 번에 다이아몬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보다는 3레그를 펼치라고 우리는 이제 많이 강조를 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더블이글을 많이 강조하죠.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는 뭔지 다 아시죠? 더블이글 혹시 조금 생소하신 분 있으실까요? 더블이글은 위너스에서만 인정해주는 핀이에요. 그래서 부파 부빌이 생기기 전에 우리 위너스 홍진희 스폰서님은 늘 3레그를 강조하셨고 우리는 더블이글을 했었거든요. 더블이글은 3레그의 12% 이상. 인 거를 더블이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3레그를 펼쳤을 때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7뎁스라는 건 뭐냐면 레그별로 7명을 가입시켜라 그 얘기가 아니고 레그별로 미팅장에 나오는 사람 7명이 나올 때까지. 뭐죠? 7명? 나 혼자 나오는데? 막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그러니까 7명의 사업자를 찾아라가 아니고요. 나랑 같이 1대1 미팅하고 공부하고 미팅장에 오시고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분, 레그별로 7명. 요럴 걸 찾을 때까지 뎁스를 계속 파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6레그가 다 이렇지는 않지만 한 레그당 한 7명 정도씩 나오는 미팅장에 나오는 그런 레그는 천만이 잘 굴러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인별로 그룹별로 잘 이렇게 명단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명단 작성에서 배웠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회원 가입할 때 스폰서하고 반드시 상담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SP 이하의 리더님들은 한 명 한 명 가입시킬 때마다 스폰서님이랑 계속 상담하셔야 돼요. 어떤 레그에 가입시키면 좋을까?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잘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입 이상하게 시켜본 경험 있으세요? 나는 막 시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소비자가 2레그, 3레그 되고 막 그런 적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요거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있어요. 한 달 가입하시고 한 달 이내에는 변경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메이는 가입과 탈퇴가 굉장히 쉽고 자유롭지만 변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변경을 하시려면 그분의 신분증, 그분 상위 스폰서의 신분증, 그 위에 뭐 PT 리더님까지 신분증 다 필요해요. 가입시킨 것도 지금 막 간신히 했는데 신분증 달라 그러면 야 그냥 탈퇴해.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스폰서님이랑 잘 상담해서 최대한 실수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스폰서님이랑? PT 이상의 스폰서님. 시스템에 잘 조인이 된 PT 이상의 스폰서님이랑 상담하셔야 돼요. 나 3%, 우리 스폰서 6%. 안 됩니다.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마침 갱신 기간이라서 이것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아메이는 가입을 하고 제품을 한 1년 정도 쓰지 않거나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미갱신이 돼가지고 탈퇴가 되죠. 8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잘못 가입되신 분들이 있거나 레그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갱신 기간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시냐? 로스맵에 가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딱 찍어보면 그분이 갱신인지 미갱신인지가 나와요. 또 미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8월 31일까지는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분이 가입이 잘못되어 있다 이러면 그냥 두세요. 지금 탈퇴시키면 6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두시면 11월 중순에 탈퇴가 됩니다. 자동 탈퇴가. 그러면 12월 초에 다시 바로 재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PT 이상 리더님들은 수동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눌러서 자동갱신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갱신하는 방법 같은 거는 저희 스폰서님들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갱신 이렇게 쳐보면 방법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설계하자. 내가 아니고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해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설계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드디어 수익 구조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할 거고 숫자 얘기할 거예요.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네. 자, 수익 구조를 얘기할 건데요. 마침 저희가 회계연도가 8월이면 끝나고 9월 달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수익 구조는 24회계연도에 내 연봉 내가 정하기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년 회계연도에 연봉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 보석핀 리더님들의 연봉은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보석핀 리더님들 걸 제가 이 자리에서 해드릴 건 아니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PT 이하의 리더님들, 그래서 파운더스 PT까지의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혹시 보석핀 리더님들 궁금하시면 따로 오세요. 따로 상담료 없이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내 사업이죠. 내 사업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내 연봉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부분 수익 구조하면 어려워 알아서 주시겠죠 이래요.
알아서 줘요. 안 떼먹고 드리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사장님한테 저 죽어라고 일할 테니 알아서 주세요. 그래요? 아니죠. 연봉, 아니, 시급 얼만지, 그리고 뭐 식대라도 나오는지 다 따져보고 들어가시죠. 근데 사업이라면서 이건 안 따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잘 알고 모르시는 걸 가지고 내가 놓치는 연봉이, 내가 놓치는 보너스가 있을 수 있지만 내 파트너의 보너스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 몇백만 원씩 확확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2024 회계연도에 도대체 얼마를 벌고 싶은가? 얼마 벌고 싶으세요? 1억이요. 뭐 지금 3%가 갑자기 1억 벌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저희 오경아 스폰서님 팀에서 수익구조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수익구조 강의를 저희 팀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들은 아주 괴로울 거예요. 제가 엄청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얘기할 때마다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얘기할 때마다 PT가 연말 보너스를 받아요. 근데 100번 얘기했거든. 100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해를 못할까?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제가 전직 수학 과외 선생님인데 나 진짜 내가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설명을 못하나?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 소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연봉 얼마가 돼, 뭐 얼마가 돼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그게 내 돈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에 품기예요.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뭐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그 연봉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내 거라고 마음에 품고 들으셔야 이게 들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또 나중에 만났는데, PT가 연말 보너스 받아요. 이런 얘기 해갖고 저를 좌절시키지 마시고,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익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익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근간이고요. 처음에 이제 코어 보너스라고 있죠. 코어 보너스는 회사로 치자면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메이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보너스고요. 얘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라고 있죠. 인센티브라는 말은 뭐예요?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는 보너스죠. 인센티브는 저거는 매년 변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 23회계연도와 24회계연도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래서 23회계연도 인센티브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사실 안 들으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넌캐시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TTCA, 뭐 FAA 보너스 이런 거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받으시는 걸 알아서 받으시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어 보너스는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또 보너스가 월간, 연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월간은 매월 받으시는 거고요. 연간은 연말에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코어 보너스의 연간 보너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에메랄드 이상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생략하겠고요. 그냥 그런 분들은 요런 연말 보너스를 받는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보너스, 우리가 맨날 받는 보너스, 후원수당이죠.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3%부터 21%까지 받는 보너스, 1차 보너스라고 하죠. 이거는 다른 말로 후원수당입니다. 맨날 이것만 받으셨죠? 이거 말고 이제 옆에 칸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후원수당은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의 브론즈 빌더와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와 이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루비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 1000만 점이 아니라 내가 2000만 점 이상 했을 때 더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2차 보너스. 이건 뭐냐면
독립레그란 무엇이냐? 내 파트너가 1,000만을 한 거.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파트너가 1,000만을 했다. 이거를 다른 말로 Q를 냈다. 독립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1,000만 점을 했을 때 그 파트너 1,000만 점을 빼고 그 레그를 빼고 나의 개인 PB하고 다른 레그의 PB를 다 합쳐서 400만 PB 이상이 됐을 때 받는 보너스인데 저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내가 내 파트너가 1,000만 점을 하면 그 파트너의 1,000만 점 그 볼륨의 6%를 내가 받고 내 거의 볼륨의 또 6%를 우리 스폰서님이 받아가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뭐 최소 보장액이라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내 사이드 볼륨에 사이드란 내 개인 PB와 독립 레그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네. 그 사이드가 이제 사이드 규모에 따라서 리더십 보너스 액수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야 내 거 떼서 내가 1,000만 했다고 내 거 빼서 스폰서님한테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아메이에서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을 1,000만 점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고생했지? 누가 스폰서지? 아, A라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애쓰고 고생했다라면서 주는 돈이에요. 따로 적립을 해뒀다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때부터는 인세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릴까요? 네. 리더십 보너스는 그런 2차 보너스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MD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MD 보너스는 내가 세 레그를 동시에 독립시켰을 때, 세 레그 이상을 동시에 독립시켰을 때, 여기 보시면 내가 독립시킨 세 레그 그 밑에 있는 그 볼륨에 또 1%를 받게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손자한테 받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파트너만 돕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의 그 파트너의 파트너까지 도와야 되겠죠. 그렇게 도우면 싹 다 보상해 줄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어 보너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입니다.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받고 계시는 보너스일 거고 가장 와닿는 보너스이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여기 퍼포먼스 플러스 엘리트 두 번째 거 보이시죠? 저거는 뭐냐면 내가 1,000만 점이 아니라 1,100만을 했을 때 23%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1,500만을 하면 24%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어떠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1,000만으로 21%를 할 때 하고 1,100만으로 23%를 할 때 실수령액은 한 7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00만 하는 게 나을까요? 1,100만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기왕이면 1,100만에 도전하시는 게 낫겠다. 물론 1,000만도 어렵죠. 그렇지만 아예 처음부터 목표가 1,100만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번째 퍼포먼스 플러스고요. 자,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브론즈 빌더는 내 밑에 세 레그가 6% 이상을 하고 나는 15% 이상을 했을 때 나는 브론즈 빌더가 되고요. 내가 받는 1차 보너스 후원 수당이라고 했죠? 그거에 30%를 더 줍니다. 근데 요거는 처음에 성취한 그 달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2번만 줍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12번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브론즈 빌더 부빌 하니까 다 15%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18% 부빌도 있고 1,000만 부빌도 있습니다. 1,100만 부빌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으로 그러니까 SP를 부빌 형태로 가시면 보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30%를 더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기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15%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브론즈 빌더 그 보너스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1,000만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1,000만. 루비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00만을 부빌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수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 달성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는 뉴핀 보너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핀을 새로 달성을 하면 그때 일시불로 줘요. 이거 일시불입니다. 아까 부빌은 매달 나오죠? 이건 일시불로 달성이 됐던 그 달에 팍 한 방에 빡 이렇게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근데 처음에
그 핀을 달성했을 때 한 번 주고요. 그 다음 회계연도에 붙여서 그 핀을 한 번 더 재달성하면 한 번 더 주겠다. 그래서 연속 달성, 투 타임 캐시 어워드예요.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부빌인 A씨가 24회계연도에 파운더스 PT를 달성했다. 자, 얼마를 받을까요? 여러분,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170만 원, 350만 원 합쳐서 520만 원을 받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 방에 딱 주는데 내가 파운더스 PT지만 더 지나간 핀이잖아요. PT는 그것도 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높은 것만 주지 않아요. 아메이는. 자,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에메랄드를 달성하신 거예요. 너무 쉽죠? 엄청 쉬워요. 네. 자, 얼마를 받을까요? 이분, 자, 일단 사파이어 함께 했다고 하면 460 받고요. 자, 920만 원 받겠죠? 자, 재달성 170만 원에 재달성 350만 원까지. 자, 요렇게 하면 1,900만 원. 괜찮죠? 이거 한 방에 통장에 꽂히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래서 하나 더 갈 거야. 이분이 다이아까지 가는 거지.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엄청 쉽다니까. 다이아 되게 쉽게 왔죠,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 하면서 다이아 왔어요. 심지어, 자, 얼마 받을까요? 볼까요? 일단 다이아몬드 1440 받겠죠. 파운더스 에메랄드 했으니까 1150 받죠?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했다는 건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했다. 690 받겠죠. 자, 거기에 사파이어 재달성했죠? 에메랄드 재달성했죠. 그래서 전부 4,660만 원을 일시불로 한 방에 빡! 여러분, 이 정도면 차 바꿀 수 있죠, 현금으로. 정말 좋다. 네, 이렇게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달성 보너스 인센티브가 액수가 굉장히 커요. 이거를 조금 욕심 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매년 핀업해라. 매년 핀업하면 엄청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그래서 2번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번에 파운더스 PT를 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유지를 못했어. 그 다음 회계연도에 뭐 에메랄드를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2번째 재달성 보너스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핀업해라. 그러면 많이 줄게. 여러분, 다이아몬드까지 되게 쉽게 오셨죠? 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요거는 연말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연말 보너스였어요. 이 좀 전에 거는 그냥 일시불은 그 달성됐을 때 한 방에 주는 거, 이건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주는데,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 PQ라고 불러요. 요거를. 퍼스널 Q가 아까 독립 1,000만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내 이하로 1,000만 PB를 하거나 아니면 독립 레그가 있을 경우 한 레그든 두 레그든 세 레그든 간에 사이드로 400만 PB 이상을 할 경우예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하신 지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예전에는 한 레그 하면 680, 두 레그 하면 400, 세 레그 하면 240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680을 해야 되냐, 240을 해야 되냐, 막. 무조건 400. 그거 다 지우시고 무조건 400. 내가 10레그를 독립시켰어도 PQ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사이드로 400. 그걸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주냐면 유지 성장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유지했다 성장했다의 기준은 뭐냐면 작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작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내가 유지했느냐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주고요. 요거는 뭐에 곱해주냐면 1차 보너스 있죠. 후원수당을 다 더해서 그거에 요렇게 퍼센테이지를 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 거예요. 이분이 9월 달에 SP를 하셨어요. 9월 달에 SP예요. 이전에는 아니었고 SP를 했어. 그리고 이분이 회계연도 동안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7번을 했다. PQ를. 그럼 이분은 핀이 뭐예요 지금? PT예요. PT인데 6번만 해도 PT예요. 근데 이분 한 번 더 하셨어요. 7번을 했어요. 그리고 후원 수당을 그냥 저는 200만 원 정도로 계산했어요. 사실은 개인 볼륨에 따라서 200만 원 넘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려면 개인 PB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평균, 저희 파트너들이 받는 평균 정도로 해서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퍼스널 성장 보너스는 200만 원에 7개월에 이분이 이 전 회계연도에서는 Q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근데 요번 회계연도 7번을 했으니까 몇 개 성장했다? 6개 이상 성장했다. 그러니까 50%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0만 원에 7개월에 50%에서 700만 원을 연말에 받아요. 여러분, PT가 700만 원을 받아요. 안 놀라시는데 이거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사업한 지. 우리 때는 안 줬어요. 우리 때는 PT 뭐 기껏해야 100만 원? 뭐 이랬고요. 파운더스 PT 대회 연말 보너스 받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다시 PT 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PQ 보너스고요. 자,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번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PT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PQ를 몇 번 했을까요? 12번 했습니다. 근데 24회계연도에 안타깝게도 2번을 놓쳤어. PQ를 10번을 했습니다. 이분은 몇 프로를 받을까요? 이분은 빵 프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유지 또는 성장이죠. 근데 요번 회계연도에 12번 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10번으로 유지했습니까? 줄었죠. 이분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 구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조금 더 노력해서 2번을 더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12번, 예, 유지가 됐으니까 35%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클 거예요. 최소한 5, 600 이상 되는데 그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내 거 날리는 거 괜찮은데 내가 내 파트너 거 계산 못해서 파트너 연말 보너스 왕창창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FQ라고 불러요. 프론트. FQ라는 건 뭐냐면 내가 후원하는 뭐 렉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한마디로 내 파트너가 1000만을 몇 번 했느냐. 내 파트너가 레그별로 1000만을 하는 파트너가 몇 명이 있느냐. 근데 누구부터 받을 수 있냐면 파운더스 PT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본 것처럼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내 파트의 독립 숫자가 유지됐느냐 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 비율로 받고요. 요거는 이제 뭐에 곱해주냐면 아까 말했던 2차 보너스와 MD 보너스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석핀 정도 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3%에서 21% 그 1차 보너스가 다죠. 그죠? 근데 이제 보석핀 정도 되면 1차 보너스가 굉장히 줄어요. 줄고 2차 보너스하고 MD 보너스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없어요. 1차 보너스가 없고 저도 다 2차 보너스하고 MD 보너스예요. 근데 거기에 곱해서 줍니다. 이렇게 받게 되고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파트너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보너스예요. 이거는 아까 PQ 보너스는 내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요거는 파트너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여러분 파트너의 PQ 보너스 금액이 올라가면 나의 FQ 보너스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야 돼요? 파트너를 도와야 되겠죠. 파트너가 한 번이라도 더 Q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보석핀 리더님들은 FQ 보너스를 챙겨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파트너가 한 푼이라도 더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애써야 된다. 윈윈 사업 맞죠? 진짜 이거 야 진짜 아메이 수익 구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연봉을 내가 정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셨어요? 어려워요? 사실은 이 이후의 보너스가 더 어려운데 제가 그거 싹 다 뺐거든요. 어려운 부분 빼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만 지금 넣은 거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연봉 정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PT 다음 회계연도 PT가 목표다. 안 들어. 다 지금 파운더스 PT 목표로 하시는 건가 보다. 그죠? 자, PT만 했다고 해도 일단 후원 수당을 200만 원 잡았을 때 6개월이니까 1200만 원. 사실은 PT를 할 동안 6개월 1000만 하고 나머지 6개월을 빵 프로는 아니잖아요. 뭐라도 돈이 들어오겠죠.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거 다 빼고
그냥 천만 한 달만 쳐도. 그리고 이제 부빌로 했다고 치면 이번 부빌 보너스가 있을 거고요. PT를 달성했으니까 170만 원 들어가죠. 거기에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아까 뭐라 그랬죠? PQ 6개 성장하면 50% 받을 수 있다. 600만 원. 거기에 예전에는 PT가 되면 호텔 세미나 1박 2일 갔는데 요즘에는 금 두 돈 주시더라고요. 한 6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2,390만 원. 괜찮지 않아요? PT만 해도 2,390만 원. 저는 요거를 목표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요거를 목표로 해보실까요?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PT인데 이분이 6개월은 1,100만을 하고 6개월은 1,000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수당이 있을 거고 부비를 했고요. 퍼포먼스 플러스 6개월 한 거, 그것도 금액이 꽤 크죠? 거기에 연속 달성 보너스, PT, 파운더스 PT에서 520만 원,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가, PQ 보너스가 6개 이상 성장이기 때문에 2,400만 원에 50% 1,200만 원. 괜찮죠? 연말에 1,200만 원. 그리고 60만 원까지 하면 5,128만 원. 5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그룹 실적에 따라서 5천만 원 더 넘고 6천만 원 이렇게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산했어요. 좀 이렇게 개인 볼륨을 좀 낮춘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여기에 푸꾸오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물론 여행을 가시려면 요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고 여행 점수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사실 그것까지 계산을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빼래요. 너무 어렵다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더스 PT에 여행 점수까지 채워지면 푸꾸오까지 갈 수 있다.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고 푸꾸오 갈 수 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사인하실래요? 오른쪽에? 나 파운더스 PT에 사인하겠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다 다이아몬드 가실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기왕이면 요거를 좀 마음에 품고 내 연봉 내가 정하는 거죠. 24회계 연도의 연봉 나는 최소한 5,100이다. 그리고 푸꾸오 가겠다. 이렇게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셨어요? 안 어렵죠? 수익구조, 이렇게 쉬운 수익구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메이 수입은요, 아메이 연봉은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메이 수입은 연금 수입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연금을 납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금 받을 때까지 매달 납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연금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돈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아가면서 연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내 노력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파운더스 PT 연봉 5,100만 원 이게 100% 연금 수입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되게 노동 수입처럼 보이실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파는 것도 같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같고,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 기간이 넘어가서 내 파트너들을 계속 독립시키고 FQ 보너스가 막 쌓이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땐 진짜 인쇄 수입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서 연봉 5천만 원 이상 받는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거기에다가 연금 수입으로 가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는 돈이니까 이거 꼭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후속 조치입니다. 저 너무 빨리 했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좀 일찍 끝내드릴 수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랬어. 네, 일단 후속 조치로 가보겠습니다.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후속 조치가 어쩌면 저는 NMB 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을 할 때 처음에 만남과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죠. 여기까지가 50%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팔로우업을 하고 팔로우 스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후원의 과정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속 조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우리가 팔로우업, 팔로우 스루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팔로우업은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팔로우 스루는 그분이 사업을 결심한 후에 진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래서 팔로워, 팔로우스루 이런 좀 와닿지 않는 단어보다 이렇게 제가 단어 이렇게 좀 세분을 해봤어요. 단순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드는 과정, 애용자를 사업자로 만드는 과정, 사업자를 찐 사업자로 만드는 과정, 이렇게 한번 나눠서 우리가 요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단순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메이는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애용자가 사업자가 되는 일이다라고 홍진희 스폰서님이 늘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위너스 그룹은 이렇게 찰떡까지 믿고 있죠. 근데 다른 그룹은 아니라며요. 소비자는 소비자고 사업자는 사업자고 뭐 이렇다며요. 근데 위너스 그룹은 이렇게 찰떡까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는 사업으로 먼저 바라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소비자 애용자 단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처럼 바로 사업으로 알아듣고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아주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는 사업은 안 해 이랬던 분들이 소비를 잘 하시다가 사업까지 조인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주일에 1회 이상 지속적인 만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사업 설명까지는 하겠대. 어떻게 그냥 가서 듣거나 안 듣거나 일단 사업 설명은 하겠대. 하고 카탈로그를 줘.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너 이런 거 왜? 요즘은 이런 반응보다는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해. 내가 필요한 거 있나 볼게. 이런 반응이 많죠. 그죠? 그러면 그분 주문한다 안 한다? 곧 할 것처럼 그래놓고 내가 장바구니에 막 담아주고 결제 버튼만 눌러. 결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다루는 이 제품들이 영양제 오늘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바디 샴푸 오늘 떨어져서 하루 안 쓴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막 도대체 카다로까지 주고 분명히 한다 그랬는데 왜 주문을 안 할까요? 왜냐하면 후속 조치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분한테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일주일에 1회 이상 꾸준히 갈 거야 이러면 기절하죠. 기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분은 알지 못하나 저는 지나가는 길이야 뭐 이러면서 샘플 좀 줄게 이런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만남과 초대로 바뀌는데 주제가 만남과 초대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여튼 잘 만나십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분이 어느 시간대에 시간이 나는지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가서 문고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데몬을 보여주셔야 돼요. 꼭. 근데 요새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는 데몬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데몬을 많이 했는데 요즘 파트너들은 보니까 유튜브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데몬 연습을 잘 안 하시고 본인 손으로 데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상 딱 보내주고. 근데 똑같은 데몬이라도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눈앞에서 내가 해주는 거하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데몬 해주시고요. 샘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카탈로그 훑어줍니다. 근데 카탈로그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이렇게 던져주면 내가 카탈로그를 훑어줄게 이러면 야 됐어 나도 눈 있어. 읽을 줄 알아. 내가 볼게 이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제품이 너무 많아서 혹시 실수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거 주문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제 소비자는 뭐 무슨 혈행 건강에 좋다면서 SHN 서플리먼트를 주문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봤어야지. 그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훑어주시는데 한 3-4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뉴트리라이트가 중요하니까 뉴트리라이트만 막 하시다 보면 맨날 더블 X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해요. 그거랑 똑같아.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맨날 수학에 정석할 때 집합하다 끝났지. 그리고 막 문장의 오형식만 하다 끝났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도. 그래서 공부들 안 해보셨나? 그래서 정석책 보면 앞에만 맨날 새까맣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카탈로그도 이게 훑다 보면은 맨날 농장 얘기하고 더블 X 하다가 끝나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확 넘겨서 원포원부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원포원을 확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하면서 어머 이런 것도 있었어?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휴지도 있어? 생리대도 있어? 간장도 있어? 막 그래요. 있어. 다 있어. 이러면서 원포홈부터. 근데 우리가 이제 당장 피비 올릴 마음에 원포홈은 여기는 나중에 네가 보고 하면서 앞에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원포홈부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건강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이 책이나 음식이 나다 이런 책으로 좀 객관적 이거 아메이 책 아니야 이러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시켜줘요. 저는 소비자도 다 공부시킵니다. 싫다고 해도. 근데 요즘엔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되고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주기라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해 주냐면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켜주냐면 내가 언제까지 쫓아와서 제품 이거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본인의 기준으로 본인한테 필요한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이렇게 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원이나 유튜브를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은 난 사업 안 해. 그래가지고 사업 설명은 한 개도 안 보내고 맨날 제품만 보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사업 설명 중에서도 좀 간단한 거 15분, 20분짜리라도 섞어서 같이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사업 설명을 하는 순간 저분이 확 부담을 느껴서 그나마 쓰던 제품도 안 쓸 것 같아. 그런 마음 있죠? 그래서 그냥 제품 얘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오는데 맨날 제품 얘기만 해. 오늘 와서 정수기 사라 그러고 다음에 와서 청정기 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리플렉스 사라 그래. 그 언니 온다 그러면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요. 다음번에 와서 또 뭐 사라고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만 하는 게 더 부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정확한 플랜을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물론 막 풀 사업 설명 막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수익 구조라도. 그리고 회사 얘기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가 들어가야 이 수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신뢰, 회사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야 그분이 어떤 소비자가 된다? 자발적인 소비자. 마감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마감하는 소비자가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편해요. 월말에 내가 일일이 전화해서 뭐 더 필요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조금만 더 하면 6%야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보고 그 마감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 알려주는 게 내 의무고 네 권리야 권리. 소비자 권리 찾아주려고. 잠깐만 들어봐. 그래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백의 경험을 누적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죠. 처음에 너 가져. 야, 그깟 10,000원 너 커피 사 먹어. 애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또 곧대로 믿고 그 언니는 캐시백 필요 없다 그랬다고 그분이 주문한 것도 다른 번호로 산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어떤 얘기 하냐면 야, 뭐 아메이는 뭐 돈도 들어온다며 난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자기가 싫다고 한 건 까먹고. 그래서 단돈 1,000원이라도 소비자가 더 받도록 소비자의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자. 이거를 계속 누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팅 초대를 하세요. 미팅 초대하실 때 이런 N&B 자리는 초대할 수 없겠지만 홈미팅뿐만 아니라 우리 OM 자리 있죠. 이런 데 초대하시는데 몰랐어? 그거 사업자 미팅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이 그래? 그래요 또. 그러니까 사업하라는 거 아니다. 꼭 얘기하시고 온다고 다 사업하는 거 아니다. 사업하라는 거 아니다. 그 소비자 대상 미팅이야. 이렇게 하면 그런가? 그러면서 또 한 번 정도 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신 분은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애용자가 돼요. 뭐 이렇게 신뢰가 생기거든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애용자로 굉장히 이제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품을 잘 쓰시게 되면 이제 그 제품 감동과 캐시백의 경험을 사업으로까지 이제 연결을 좀 시켜봐 드릴 거예요. 저는 이때 음원 프로모션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미팅도 없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홈미팅밖에 할 수가 없을 때 저는 음원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음원을 한 달에 30개씩 다 들으시는 분한테 이렇게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코로나 때 파트너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음원 프로모션으로 후원한 파트너들이에요.
그래서 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이게 한 달에 한 20개 정도 이상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사업에 조금 관심이 생겨요. 근데 말로는 안 한다 그러죠. 사업은 안 한다. 안 하는데 내가 계속 이걸 들어도 되냐, 막 이러죠. 그러면서 나 캐시백은 어떻게 받냐, 뭐, 옆집 엄마가 그러던데, 뭐, 이러면서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사업이야 이러면은 사업은 안 해 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관심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가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해서 우선 부파에 도전을 한번 시켜보는데, 자, 아직 사업을 막 하겠다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파에 도전하세요. 그럼 그분이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하고 우리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선 소개할 사람이 있냐, 2명만 더 소개해서 우리 세렉을 한번 펼쳐보자. 내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해서 선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또 여기가 잘 커지면 브론즈 빌더라는 것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브론즈 빌더 하면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세례를 펼쳤다 그러면 같이 만나드리고 제품 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주문도 좀 받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선 부파에 도전을 한번 내가 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파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이제 사업 설명이나 제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부하고 또 도와주시고요. 무조건 초대하셔야 됩니다. 더 강도 높게 초대. 제품을 잘 쓰시는 분들은 초대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초대 하시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나 사업을 좀 해볼까 봐. 이렇게 너무 기쁘죠. 막 그럴 때 이제 이분을 우리가 찐 사업자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분하고 함께 뛰어서 그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너스 시스템에 완전히 안착시켜야 돼요. 그분을 100% 미팅 참석, 탱코와 100% 브랜드 체인지를 안내하는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분이 사업을 한다 그랬어. 보니까 미팅도 잘 나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조금 소홀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막 찾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사업입니다. 네, 잡은 물고기에 밥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 심지어 우리 스폰서 오경환 스폰서님은 저한테 데리고 살라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사셔야 돼요. 요럴 때 사업에 이제 해보겠다고 막 나온 꼬물꼬물한 파트너들은 정말 데리고 사는 정도로 정말 저는 우리 집 방 내주고 싶어요. 집이 좁아서 그게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밀착해서 계속 후원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미팅 오겠지. 그렇게 하고 두시면 안 돼요. 아직 이분들이 100% 완전한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나처럼 미팅에 100% 오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방학이죠. 휴가철이죠. 휴가 가야죠. 애들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왜 안 왔지? 전화해보니까 휴가 갔대.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파트너가 미팅을 잘 오고 있는지 특히나 그냥 정기적인 OM 말고 스페셜 미팅들 우리가 막 잡히는 거 있죠. 뭐 푸콩 미팅이나 이런 거는 놓칠 수 있어요. 그런 파트너들은. 그리고 내가 가는 건가? 막 이러면서 좀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 수 있는 걸 다 안내를 하시고 올 수 있는지 없다면 왜 못 오는지 그분이 미팅을 못 오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까지 다 세심하게 살펴서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만약에 식사를 못 하고 간다, 뭐 식사를 하고 간다 이런 것까지 저는 다 살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막 힘들게 왔는데 자기 딴엔 힘들게 왔는데 끝나고 밥도 못 먹고 혼자 막 가. 근데 스폰서가 잘 가 막 이러면 상처받아요. 나 배고픈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칼로리바라도 하나 미리 챙겨놨다가 가면서 먹어 이렇게 주고 이런 세심함이 조금 저는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 굉장히 이 단계에서 그렇게 챙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조금 피곤해요. 맨날 내가 전화해 올 거지 막 이러면서 그죠? 피곤해? 네. 네. 제가 조금 그거를 좀 극성맞게 해요. 그래서 최대한, 시스템에 조인된 파트너가 더 시스템에 조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명단 작성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부빌 SP에 도전합니다. 누가 도전해요? 내가. 파트너의 부빌에 파트너의 SP에 내가. 그분과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도전합니까? 도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도전해서 해내면 정말 좋겠죠.
그랬으면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도전을 해서 반드시 결과를 내주시고요. 한 SP 정도 될 때까지는 뭐 SP 그 이후에도 정말 밀착해가지고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사업 설명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나고 48시간이면 이틀이잖아요. 근데 요 시기를 놓치면 그분이 좋았던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툴을 주고 와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책 주고 CD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책 주면 잘 안 읽죠. 그리고 지난주에 홍서진 리더님이 책 줬는데 안 읽으면 주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그 책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좀 복사를 하거나 좀 줄을 쳐서 이렇게 드리고 읽어드리고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음원이나 유튜브 같은 거 좀 꼭 반드시 툴을 주고 오십니다. 근데 책 중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책 있어요. 아마그램. 아마그램은 되게 부담 없이 받지 않나요? 근데 아마그램도 여러분 주실 때 그냥 읽어봐. 아메에서 나오는 잡지에 이렇게 주면 하고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가요. 다 밑줄 그어서 주셔야 돼요. 이 페이지는 읽어봐. 여기 이거 너한테 되게 도움되는 내용이야.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이렇게 해서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예스에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딱 듣자마자 바로 예스 하신 분 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잘못 알아듣고 이게 뭐 단기간에 확 돈이 되는 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볼게 하신 분들 좀 이렇게 하다가 미팅은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다가 확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스 하신 분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분 시스템에 안착시키셔야 되고, 처음에 노 했다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심하게 노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이 처음에 갖고 왔을 때 무지하게 반대했고요. 책 다 집어 던졌고 책 집어 던졌어요. 읽어보라 그래서. 맞추진 않았어요. 맞추고 싶었으나 비껴가게 던졌어요. 네, 그랬던 사람인데 다이아몬드죠.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강하게 노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거거든요. 그게 벗겨지면 오히려 사업에 조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스 하신 분보다 처음에 노 하신 분이 사업 시작하면 훨씬 더 잘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은 찾아가는 1대1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1대1 미팅의 횟수가 내 네트워크의 볼륨을 결정한다라고 홍재인 스폰서님이 매번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1대1 미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또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1대1 미팅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은 몰라요. 모르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가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한 사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후원하셔야 돼요. 저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제가 콜드 컨택도 참 잘 못하고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상처 잘 받고. 안 그렇게 생겼죠. 네, 지금은 이제 다이아몬드니까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는 처음에 해놓고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이제 막 미팅을 나오고 하면서도 한 1년 정도 아무도 가입 못 시켰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입 밖으로 말이 안 나가서. 저 진짜로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오경환 스폰서님이 속이 터졌겠죠. 뭐 미팅은 맨날 오는데 쟤는 왜 저 따위냐 이런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근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잘한 건 뭐냐, 저는 한 사람을 후원하는 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집에 이제 탱코아 노트를 쓰시죠. 탱코아 노트가 저희 집에 몇 권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내가 옛날에 탱코아를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봤는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들 다 내 파트너가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또 했고요. 후원 지수는 관계 지수라고 합니다. 아메이는 네트워크 사업이죠. 무슨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 후원을 잘 하려면 그분과의 관계를 올리셔야 되는데 무조건 먼저 친해지셔야 돼요. 무조건 먼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친해지시는데 무조건 친해진다는 게 뭘까? 아메이 사업에서. 저는 사업자로서의 믿음을 주는 게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해지라고 했더니 맨날 가서 실내 쌓기만 하고 가서 오늘은 밥 먹고 남편 흉 보고 애들 욕하다가 차 마시고 시댁 흉 보고 같이 울고 우는 거 달래주고 안아주고 자 그러고 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언니 진짜 마음 따뜻한 너무 좋은 언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것도 필요해요. 제가 그거 되게 잘해요. 초반엔 맨날 그러고만 와서 왜 사업이 안 되지?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업은 친한 동네 언니랑 하고 싶지 않아요. 사업은 사업자랑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대. 누구랑? 그랬더니 맨날 술 먹고 당구 치는 동네 백수 형이랑.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형이 되게 착해. 좋아요 안 좋아요? 착해서 더 싫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직도 막 반대하고 있고 니네 스폰서 오지 말라 막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내가 사업자로서의 믿음이 없다. 믿음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가서 어떤 날은 작정하고 그 사람의 그 한 맺힌 인생사를 들어주는 날도 있어야 돼요. 같이 울어주고 막 보듬어주고 하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맨날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자로서의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게 저는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소비자들도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소비자들도 치약 하나를 쓰더라도 다이아몬드한테 쓰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핀이 뭐예요? 이런 얘기 물어보시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에메랄드 때 이제 에메랄드니까 좀 핀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난 분이 핀이 뭐니? 그래서 저 에메랄드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는 다이아몬드인데. 근데 자기 친언니가 아니고 그 동네 언니가 다이아몬드. 난 그 언니한테 치약 써요. 막 이런 나를 완전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다이아몬드 간다. 막 그분은 사업에 관심도 없다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자로서의 믿음을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부터 찐찐 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의 시작은 결국은 또 나로 돌아와요. 나부터 후원하는 거예요. 나부터. 또 다시 이제 리더의 자세로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메이 하는 사람인가?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인가? 아메이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요. 가서 제품 얘기하시는 분, 아메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비자들도, 미팅장에 오지 않는 소비자들도, 나 아메이해, 이런 분들 있어요. 있죠? 지가 언제 아메이를 했어? 그죠? 나 해봤대. 언제요? 막 이러면, 나 지금 하잖아.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뭐 사업 안 한다 그러면서 막 어느 날 화를 막 내. 그래서 왜요? 내가 아메이를 하는데 내 동생이 딴 데서 제품 샀대. 언제 아메이 하셨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아메이 하는 분들. 시스템 조인 안 되고 제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아메이 하는 분들.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확하게 가서 만나서 STP하고 초대하는 사람이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아메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메이 사업하는 사람일까요?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원본이 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맨날 흔들리잖아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저도 그랬던 기간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 사업은 다 되는 사업이지.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일 거야. 그랬던 시기가 너무 슬프죠. 그랬던 시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었어요. 내가 진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내 파트너는 알아들었으면 좋겠지. 그죠? 나는 믿음이 계속 흔들리지만 나보다 믿음이 강한 파트너가 갑자기 확 알아들어가지고 확 치고 올라가 주면 아주 좋겠죠? 그런 마음 있으시죠? 솔직히 다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도 큰일이에요. 그런 건. 내가 그 사람을 후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벌어져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제대로 된 원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죠. 스폰서가 픽업 안 해주면 미팅 안 와. 픽업해주면 미팅 오고. 그리고 파트너가 오면 오고 파트너가 안 오는 미팅은 안 와.
특히 막 저녁 미팅 같은 거 초대자 있으면 오고 안 오고 아니면 안 와. 막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얘기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생각나는 파트너. 걔 오늘 안 왔죠. 그죠? 그런 애들 오늘 안 와요. 휴가 갔을 거야.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파트너가 오지 않아도 괜찮고요. 파트너가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 그래서 그들은 파트너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제대로 된 원본만 되면 돼요. 이 자리 누가 지키면 된다? 나만 지키면 됩니다. 오지 않는 파트너 오늘은 싹 잊어버리고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전화하세요. 괜찮니? 이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 보자. 휴가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세요.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나 같은 파트너 6명이면 다이아몬드다. 이거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저기 부흥회 왔나요? 부흥회 강사인가? 제가 너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정미경, 너 같은 파트너가 너한테 6명이 있다면 너는 다이아몬드야 아니야?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다이아몬드지 그러면 나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복제시킬 수 있구나.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큰일 나지. 나 같은 애 6명이 아니라 나 같은 애 1명만 나와도 큰일 나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사업자가 아니신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찔리는 분 많죠? 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나 같은 애 6명이면 나는 다이아몬드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내가 정말 똑바로 서는 거, 나를 제대로 복제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똑바로 되지 않았는데 나를 복제하는 파트너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런 파트너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직 내가 파트너가 나오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아직 제대로 된 원본이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은 후속 조치로는 아무도 후원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은 후속 조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늘 바쁜 분이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야. 늘 누구를 만나서 사업 설명도 하고 샘플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상해요. 안 나와. 소비자도 안 생기고. 그분들이 타성에 젖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고 하라니까 의무적으로요. 가기 싫은데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줘요. 다 알아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늘 나를 재무장하셔가지고 내 텐션을 끌어올리셔서 내 텐션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원을 들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스폰서님이랑 저는 우리 오경화 스폰서님이랑 상담하면 저는 텐션이 올라가고 우리 스폰서님은 지쳐가세요. 가슴형인 저랑 막 얘기하다 우리 스폰서님은 머리형인 우리 스폰서님은 지쳐가고 저는 텐션이 막 올라가고. 근데 어쨌든 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텐션을 올려서 또 다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그분을 가서 내 영혼을 갈아 넣은 STP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원이 돼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종종 다니기만 하는데 결과가 안 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메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수요반 다이아몬드들끼리 아젠다 회의를 할 때 우리 오경화 스폰서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영주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사람과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까요? 나에게서 찾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늘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 다 남 탓, 스폰서님 탓 같지 않아요? 스폰서님 내가 굳이 아메이 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이걸 막 알려줘가지고 막 하라고 해가지고 막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고, 그쵸? 막 처음에 나 꼬실 때는 막 간슬게 다 빼주고 다 도와줄 것처럼 막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나보고 하라 그러고 막 그런 거. 남의 스폰서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 스폰서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파트너 딱 봤더니 어때요? 얘네들 상태 왜 이래? 그죠? 막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마음 들고 그런 마음을 이제 축 처진 마음으로 집에 왔더니 남편 상태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혼자 먹고 잘 살자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닌데 왜 저렇게 협조를 안 해요? 그죠?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나는 못하겠다.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라고요? 다 돼도 나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는 임동석 리더 같은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 아, 저희 남편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네 파트너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니네 팀은 그렇게 단합이 잘 되냐. 자,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 팀은 정말 분위기가 좋고요. 단합이 잘 되고 파트너들이 다 저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어요. 아, 물 좀 마시고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 이상하게 크게 웃는다. 근데 늘 그런 분위기로 우리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의 뒷마음은 뭐냐면 나는 그런 남편 없고 그런 파트너 없어서 나는 못해.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라서 그분의 믿음대로 돼요. 그분은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과 우리 파트너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버티고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남자 혼자 다이아몬드 절대 못 가요. 가끔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희 남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변해서 제가 결단하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더 열정적으로 바뀌고 우리 파트너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하고 발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내가 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죠. 파트너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의 떡이 커 보여. 남의 파트너 잘하는 것 같고, 남의 스폰서 좋은 것 같고, 남의 남편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나는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특히나 30살 이하의 아이들도 바꾸기 어려운데, 30살 넘은 성인들 못 바꿉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후원해서 나를 바꾸시면 바뀐 나를 보고 남이 스스로 바뀌어서 후원이 되는 거예요. 남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바뀌자. 뭐지 이거? 네. 뭐 좋다는 뜻이죠? 동의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우선 나를 바꾸시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후속 조치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를 후원하고 잘 후원이 된 내가 소비자를 애용자로 만들고 애용자를 사업자로 만들고 그를 또 다시 찐 사업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시 나를 후원해내는 과정. 이거를 무한 반복하시는 게 저는 후속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후속 조치에 대한 되게 중요한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정수기 청정기 주문이 한 방에 들어오는 방법.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냥 나부터 잘 후원하셔서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멘트들 알려드렸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뭘 해라? 반복해라. 그게 후속 조치고요. 여러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가 미생에 나온 얘기라면서요. 이 PPT 우리 남편이 어저께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가 이거 찾아놓고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반복에 지치지 말아야지. 막 결단이 쓰세요? 근데 또 지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진짜 어떻게 해야 반복이 안 지쳐?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반복에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후속 조치라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그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듣고 나오는 과정이 아니죠.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계속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안 바뀔 것 같거든. 거기 가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거든. 그죠? 근데 항상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폰서님들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세요. 그분 말고 더 중요한 분이 나왔다면 여기를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는 있지만 시간 남아 도는데 왜 안 갑니까? 가세요. 그죠? 솔직히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가셔야 돼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그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는 그 과정, 그 반복. 굉장히 지칩니다. 지루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 반복에 지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확실할 때는 반복에 지치지 않아요. 목표가 확실할 때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성취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뛸 때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반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거절이 거절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거절하는 저분 뒤에 뭐가 있겠지. 아, 이런 마음으로 내가 또 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확실하십니까? 무슨 목표가? 24회계년도 목표가 확실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은 놀 거죠. 이제 9월이 다가오면 어떤 병폐가 있느냐. 이제 9월부터 열심히 할 마음으로 7월, 8월은 7월 이번 달 이제 한 4일 됐고. 자, 애들 방학이고 8월 달 애들 방학이니까 휴가도 좀 갔다 와야 되고 좀 쉬고 이제 9월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건 목표입니까?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더 뜨겁게 보내셔야 돼요. 7월, 8월. 아, 그렇다고 제가 애들 다 내팽개치고 휴가 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할 건 하지만 내 목표는 확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푸꾸옥 포스터 새로 나왔어요. 제가 신상 포스터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24회계년도 나의 목표 있으십니까? 뭘까요? 연봉 5천만 원 이상, 내 거. 괜찮습니까? 네. 자, 푸꾸옥 가족여행 내 거. 괜찮습니까? 다 이 목표 갖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제가 또 자꾸 애들 방학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냐면 7, 8월에 진짜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이 사업을 조금 쉬어요. 근데 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애기 엄마고 지금은 다 컸지만 애들 어릴 때 사업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그때 늘 방학 때 놔두고 다니고 미팅 오고 뭐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것 같고 늘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극성수기에 진짜 돈 왕창 써가면서 진짜 복잡한 그 여행을 몇 년 미뤘더니 이제는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치앙마이 가고 삿포로 가고 푸꾸옥 가고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극성수기에 바닷가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겨울방학 때 여유롭게 푸꾸옥 이런 데 가서 여유롭게 놀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애들 인생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8월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 더위에 지치고 느슨해지려는 내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다잡으셔서, 우리 회계년도의 시작은 9월이 아닙니다. 아까 9월에 SP를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 8월에 SP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24회계년도가 더 희망차게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꼭 9월 1일부터 뛰어야겠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 7월, 8월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너무 좋으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외쳐볼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연봉 5천만 원 내 거, 푸꾸옥 가족여행 내 거라고 외치면서 끝낼 건데 여기 지금 밖에 사무실이 있어서 큰 소리로는 못 외치시고요. 마음속으로는 엄청 크게, 겉으로는 작게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연봉 5천만 원 내 거, 푸꾸옥 가족여행 내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